안녕하세요. 안트기자의 밀리터리14 코리아입니다. 2023년 8월 기본 합의에 따라 폴란드군에 수백 대의 중보병 전투 장갑차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폴란드 군수그룹 PZ는 폴란드 국방부에 해외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중보병 전투 장갑차를 제작 가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M1 전차를 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보병 전투 장갑차 목록에는 한국과 독일, 터키에서 제작된 장갑차들이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중보병 장갑차 사업과 K2 전차 2차 계약 위기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폴란드 중보병 장갑차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변경 추진. 지난 3년 동안 폴란드는 구형 T-72 전차 계열 전차를 M1 전차와 K2 전차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형 BW1 보병장갑차 대체 사업은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보르숙 장갑차와 새로 개발될 중보병 장갑차였습니다. 보르숙 장갑차는 약 800대에서 1100대 정도가 양산될 예정이며 새로 개발될 중보병 장갑차는 700대까지 양산을 기획 중이었으나 신형 중보병 장갑차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라이센스 생산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재무장을 이끌어냈고 기존 군에 대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수정되도록 강요했습니다. 향후 러시아는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폴란드는 훨씬 더 강력한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두 가지 유형의 기계화 사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위 중기갑 사단은 현재 가장 무거운 주력 전차인 M1A2 전차를 주축으로 부대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기갑사단은 K2 전차와 레오파드2 전차 계열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M1 전차와 K2 전차의 작전 능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매칭하여 전장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1 전차의 경우 중보병 장갑차와 함께 편성하고 K2 전차의 경우 더 가벼운 장갑차에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보병 장갑차를 함께 편성할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산 ZSSW-30 무인포탑이 탑재된 보르숙 보병 전투 차량의 파트너로 결정되어 대량 양산을 시작으로 함께 편제를 이룰 것입니다. 현재 보르숙 보병 전투 차량 공급에 대한 집행 계약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병 장갑차에 대한 최종 핵심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폴란드 정부는 PZ와 700대의 중보병 장갑차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보병 장갑차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며 향후 컨소시엄을 통해 양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에 열린 폴란드 군대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폴란드 국회 내 소위원회에서 군비청장은 PZ HSW 컨소시엄이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보병 장갑차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공급 허가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 장갑차 차체를 활용하여 자국산 무인포탑을 사용하여 구매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중보병 장갑차 사업의 경쟁자는 PZ는 폴란드군이 어떤 모델을 선택해 제공할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폴란드에서 생산 라이센스 판매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현재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의 링스 장갑차, 터키의 톨파르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보병 전투 차량은 폴란드군이 원했던 최첨단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주 무장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 발사기와 결합된 30mm 구경 기관포입니다. 높은 방어력을 기반으로 좋은 주행 특성과 8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 중인 세 종류 중보병 장갑차는 M1 전차뿐만 아니라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전투기와도 협력할 수 있는 현대적 통합 전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폴란드산 ZSSW-30 포탑을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 경쟁 장갑차들 중 링스가 가장 무거우며
레드백이 가장 방어력이 높고 톨파르는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생산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가 고객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매우 광범위한 수정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중보병장갑차를 생산하기 위한 라이센스 범위와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각각의 기술력이나 성능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라이센스 생산 방식은 레드백의 분리. 기존 공동 개발을 통해 진행했던 폴란드 중보병장갑차 사업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기술 협력을 통해 제작 납품하기로 확정되었던 사업에서 포탑 부분과 최종 조립은 폴란드가, 사체 대부분의 부품은 한국이 납품하여 1:1 수준의 이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와 공동개발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너로 한국보단 다른 나라를 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 폴란드 정부가 친유럽 서양으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태클을 걸었지만 사업 자체를 어그리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한국의 불확실성은 한국산 제품을 배척하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레드백은 호주, 이스라엘, 한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포탑을 폴란드산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호주와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지분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링스는 체코에서 라이센스 생산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폴란드에도 적용 가능하며 친유럽 서양의 현 정부의 방향성과도 일치해 중보병장갑차 사업 경쟁에서 링스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12.3 내란 사태는 K2 전차 2차 계약 등 한국산 무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등 한국산 무기 후속 계약 무산되나, 오는 4월이면 폴란드 무기 수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안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정상이 지난달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한국 방문을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을 합치면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12.3 내란 사태로 결국 불발되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양국의 정상 혹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권자 부재도 문제지만 폴란드 무기 수출의 데드라인은 고작 3개월이 남았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 수량과 금액 등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회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란드가 원하는 납기와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을 거라 보이지만 리스크는 커졌습니다. 정치 리스크는 무기 수출에 치명적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대상국이 예의 주시하는 사안입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리 정치 리스크를 제거하여 무기 수출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트리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